갓생닥터 서열가 전문의 이안나입니다. 우리가 부유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이렇게 낯선 단어인데요. 부유방이 뭐야? 뭐가 떠다닌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방이 부수적으로 더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나 이렇게 네 발 달린 포유류 동물들을 보면 이렇게 젖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새끼들이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다 이렇게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사람도 이 유선 조직이 본래는 처음에 두 개만 있지 않았었어요. 위아래로도 이렇게 쭉 있었었는데 점점 별로 필요가 없어지니까 두 개만 이제 발달하게 된 건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겨드랑이 쪽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배 쪽으로 가서 이렇게 더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겨드랑이 쪽에 있게 되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흔적의 유두만 있다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정말 정도를 지나쳐서 이렇게 불룩 늘어져 있게 되면 부유방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미용적으로는 훨씬 더 좋겠죠. 있다고 해서 어떤 건강에 위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그거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유선이 너무 많으면 심한 경우는 월경통 할 때 여기도 같이 아프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또 나 수유할 때 여기 겨드랑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방으로 좀 더 있는 사람, 이제 유선으로 좀 더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유선은 결국 아무리 지방 흡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주변을 둘러싼 지방 흡입과 그 안에 알맹이처럼 있는 유선을 함께 없애는 그런 수술을 부유방 수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식의 겨드랑이가 돼서 옷을 입었을 때 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하지만 절대 또 부유방이 어느 정도는 약간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렇게 파듯이 너무 욕심내서 없애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정말로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건강보조식품을 굉장히 많이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때는 이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꽤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이 우리 순환을 잘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피가 잘 출혈이 더 잘 일어나고 지혈이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 징코, 은행, 또 홍삼, 인삼, 각종 한약재 같은 것들,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만 수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출혈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한약을 먹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한약이든 그 안에 되게 감초라고 하는 식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초가 출혈을 잘 안 멈추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먹던지 간에 수술하기 전 열흘, 그리고 수술 후 열흘 정도는 그냥 아껴 두셨다가, 안 두시고 잘 두셨다가 수술이 이제 잘 좀 열흘째 정도 돼서 수술이 이제 아문고 난 다음에 그 약을 다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은 내가 그냥 보통 평화시에 먹는 거고요. 내가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정말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약이 됐던 것이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은 조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상처 아물고 나서 다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되도록 생리기간 즈음에는 피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 상태가 많이 바뀌는데, 생리일을 기준으로 전 이틀, 첫 이틀 정도에는 굉장히 출혈 경향이 심해요. 잘 안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피할 수 있다면 생리 시작 전후로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게 큰 스트레스다 보니까 우리 자율신경계가 바뀌어서, 아니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날짜가 어겨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던 사람도 수술 때는 오히려 그게 어겨져서 오히려 수술하는 날도 딱 되기도 하는데, 또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냥 염두에 두고 되도록이면 그날을 굳이 하지는 말자, 그날을 좀 피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한
3, 4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우리의 이 문화 생각, 우리의 어떤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밑선으로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금 뭐 시집도 못 갈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겨드랑이로 했었고, 근데 겨드랑이로 하게 되면 이게 보이지 않고 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혈도 많고, 그러면 정말 내가 애 셋을 자연분만으로 낳았지만 그거보다 이 가슴 수술한 게 훨씬 더 아프고 힘들었다. 그래서 가슴이 커진 거는 가장 만족하는 일이지만 그 아팠던 거는 정말 내 일생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했어서, 그렇게 아프다는 거는 안에 출혈이 많다는 거고, 그럼 조직 손상이 많게 되고, 그러면 더디 낫고, 그러면 나중에 구연구축도 훨씬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 어떤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하는데 내시경이 없는 병원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밑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당연히 90% 이상이 다 밑절개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동양 삼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대만, 이 나라에서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아주 어렵게 수술하거든요. 보통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수술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 이 가슴의 한 필드에서 같은 곳에 흉터가 안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 노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겨드랑이로 절개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로 내시경을 하게 되면 확대 카메라가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깨알만하게 나는 그 출혈도 이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출혈 없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이 끝나고 나도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지 하는 만큼 그냥 좀 불편하네, 무지근하네 하는 정도로 그 수술을 마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조직 손상을 최소한 내시경 수술을 이용한 이 겨드랑이 절개라면 겨드랑이 절개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선생님은 내시경을 쓰지 않는 선생님이다. 그렇다면 가슴 밑절개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수술은 관리의 원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너무 우습게 알아서도 안 되고 너무 겁을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수술을 받았어도 수술한 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축소도 마찬가지세요. 물론 병원마다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장력을 막아줄 수 있는 테이프 붙이기, 또 중력을 막아줄 수 있는 브라 입기,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올바른 브라 착용법, 올바른 테이프 붙이는 법을 이제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를 잘 하시게 되면 수술이 이렇게 끝나고 1, 3, 6개월에 봤을 때 별다른 문제 없이 쭉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이제 6개월 지나서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직의 성숙이 다 끝나서 이제 나는 정말 일반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보통 사람들이 뭐 보기에 다 괜찮은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 간단한 테이프, 이거 뭐 돈도 안 드는 거, 뭐 이거 테이프 내가 붙이나 안 붙이나 누가 알겠어? 너무 브라, 귀찮아, 그냥 노브라로 하겠어,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고 30년을 브라를 열심히 입어도 소용없으세요. 이 수술 끝나고 요 6개월 동안을 올바르게 딱 입어주고 나면 그 다음엔 나중에 어떻게 사셔도 괜찮은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큰 후회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어디를 가니까 갈 때마다 레이저를 해주고 갈 때마다 주사를 놔주고 막 자주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거기는 수술 끝나고 한 번 그냥 꺼지만 한 번 뭐 며칠 차에 떼주고 한 번도 올 필요 없대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거기는 오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막 소독하러 서너 번씩 오라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처가 나으려면 한 열흘 정도의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이제 염증이 안 생기고 잘 낫게 하려면 우리가 한 4-5번 정도 와서 소독을 꼭 받는 것이 100번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독을 하러 온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써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봐드리는 거거든요. 안 와도 된다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 의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갈 때마다 막 레이저를 치료해주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병원에도 정말로 비싼 흉터 레이저,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정말 비싼 흉터 레이저도 있고, 주사하는 거, 뭐 먹는 약, LED 치료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나 그 병원 나 6개월 동안 그래도 오라는 날 다 챙겨서 갔는데 난 한 번도 못 봤어. 거기는 레이저 없는 병원인 것 같아 라고 만약 느끼셨다면 가장 좋은 거세요. 우리가 레이저, 주사, 붙이는 거, 연고, 뭐 먹는 약,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흉터가 나버린 상태에서 그 나버린 흉터를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이고, 우리가 알려드리는 테이프나 이 브라로 장력과 중력을 막아주는 것은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아예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고 무사히 끝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정말 최선의 흉터 상태가 남게 되는 거고요. 일단 나빠진 다음에는 저희도 그때서부터는 만약 이 사람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뭐 며칠마다 오시라 그러고, 제가 왔을 때 돌봐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아무 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정말 이렇게 쓱 보면 뭐 3개월 뒤에 오세요. 아주 좋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뭐 올 때마다 주사 놓고 레이저하고 막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의사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좀 다른 걸 수도 있으세요. 이미 생긴 흉터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흉터가 지금조차도 계속 예방되어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거를 꼭 병원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